자, 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 그 1학기 1단원 처음 시작하는 차례인데,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되게 좀 단순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을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공식 그냥 막 달달달 외우고서만 지나가는 친구들은 뭐 사실 별로 볼 게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는데, 이 공식들의 어떤 유래, 그다음 유도 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 원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단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드릴 이야기들도 많고 또 설명드릴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리 오늘의 목표는 일단 저기 최대공학수 최소공배수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소인수분의 전단원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안 된다면 그 한 3분의 2 정도쯤까지만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되는 거 상황 보고서 하도록 할게요. 사실 내가 커리큘럼을 나에게 맞추기보단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빛, 반응, 제스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속도를 좀 조절을 하거든. 그래서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피해될 것 같아서 그냥 냅두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고 손들고서 잠깐 멈춰달라고 또는 이제 어떤 부분 추가 설명해달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지? 응,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원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책 펼쳐볼까? 네. 첫 번째 개념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개념에서 우리가 이번 단원의 이 대단원 이름이 소인수 분해예요. 근데 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이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거든. 근데 이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소수라는 단어예요. 소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소수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소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눈으로 한번 살짝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눈으로 읽어봤어요? 네. 자, 소수의 정의를 보시면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갖는 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합시다.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놓쳐요. 소수의 정의에는 분명히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의 약수로 갖는 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는 말을 놓치고 그냥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3 같은 숫자는 어때요? 3. 약수가 뭐야? 3은 약수가 뭐지? 1이랑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져요. 그래. 그럼 3은 당연히 이 정의에 따르면은 뭐라고? 소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목소리가 자꾸 삑사리가 나지? 자, 아무튼 3이라는 것은 소수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1은 어때요? 자, 1도 약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1, 약수가 뭐야?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1의 약수를 1이라고 봤을 때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잖아. 그럼 1도 소수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헷갈림이 발생하는 거야. 아, 이게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만 생각한다면 1이라는 숫자를 소수로 오해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박아둔 거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만 이야기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1은 일단 배제하고 1은 소수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2부터만 이야기를 할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1이라는 것이 소수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약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1보다 큰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이라는 게 소수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그러게 1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할까봐 그걸 정확하게 정의로서 우리가 치워버렸다. 1보다 큰 수 중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3 같은 거는 소수라고 했고 1은 소수가 아니라고 했고, 자, 그럼 2는 어때요? 2는 소수인가요? 네. 5는 어때요? 소수. 4는 어떻습니까? 네, 4는 아니에요. 6은 어때요? 6 소수야 아니야? 아니지. 자, 7은 어떻습니까? 7. 잠깐만. 7은 소수지, 그렇지? 10. 10은 아니죠. 8. 오케이. 11.
12, 아니에요. 13, 맞아요. 15. 아니에요. 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수가 소수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빠르게 그 수의 약수를 쫙 뽑아내. 근데 이제 다른 불순물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 하면은 3 곱하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단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13 같은 거 이야기할 땐 1 곱하기 13 말고 다른 조합이 없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아니다,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소수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정할 때는 그 수의 약수를 빠르게 구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1보다 큰 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면 그건 소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개념도 한번 봅시다. 자,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합성수라고 나와 있지. 자, 합성수라는 건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짝 눈으로 읽어봅시다. 자,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보다 큰 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1보다 큰 수 중에서라는 말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냥 합성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소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친구에게는 어떤 것이 헷갈릴 수 있을까요? 맞아, 1이라는 것이 그럼 이 소수 아니었잖아. 1은 소수 아니라고 배웠는데 그럼 합성수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합성수의 정의에 따르면 1이라는 것은 합성수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연수라고 하는 자연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네. 자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셀 때 사용하는 숫자를 자연수라고 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점점점 이런 숫자들을 자연수라고 하는데 이 자연수가 1 그리고 소수 그리고 합성수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1보다 큰 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합성수, 1보다 큰 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걸 합성수. 그쵸? 자, 다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것을 합성수. 그럼 1이라는 건 뭐야? 소수를 얘기할 때도 합성수를 얘기할 때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배제되었으니까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유일한 자연수 1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치? 네,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그래서 자연수라는 것은 소수, 합성수, 그리고 1이라는 것으로 총 3개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소수랑 합성수의 뜻, 정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천천히 살펴봤고 뜻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념의, 그 단어의 약속이에요. 마치 이거 우리가 책상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책상이라는 것의 정의, 사전적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뭐 다리와 넓은 판으로 구성된 보통 학생들이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상,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책상의 정의라고 한다고 합시다. 책상의 뜻이죠. 그리고 그건 약속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책상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왜? 책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뜻 또는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정의. 오케이, 좋아요. 다시 뭐라고? 뜻 혹은 정의. 자, 이 뜻과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 외워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즉 얘네들의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내가 막 외운다는 말 쓰니까 되게 이상하지, 그치? 내 스타일은 다 이해해야 돼, 외우지 마. 보통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왜 외우라고 할까? 이건 약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약속하죠. 근데 내가 갑자기 혼자 이거를 책이라고 안 부르고 압둘라라고 부르라고. 내가 그냥 갑자기 이걸 압둘라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야, 빨리 압둘라 펴.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내가 혼자 어기게 되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정의도 마찬가지야. 이 정의라는 것은 약속을 한 부분이야. 이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 약속을 한 걸 내가 혼자 어기게 되면 당연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의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줘야 될 거? 외워줘야 될 거. 알겠죠? 정의는 어떻게 한다? 외운다. 네, 이 정의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 말고 성질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정의와 성질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성질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그 단어가, 그 대상이 마땅히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해요. 즉 예를 들어서 의자라고 합시다. 의자의 정의는 뭐 따로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의자의 고유한 성질,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근데 꼭 다리가 4개일 필요는 없잖아, 아저씨. 의자가 다리가 3개일 수도 있고 다리가 1개인 것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약간 좀 힘들긴 하다. 네, 어쨌든 뭐 의자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을 거야. 뭐 앉았을 때 뭔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든지, 뭐 균형 안 잡히면 뭐 앉자마자 쓰러지면 그게 어떻게 의자야, 그렇지? 뭐 다리가 2개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앉자마자 바로 뒤로 넘어가. 그럼 그건 의자가 아니겠죠? 네, 적어도 앉았을 때 좀 안정감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의자가 갖고 있는 성질일 거야. 그것처럼 이 수학에서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특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의와 성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무엇의 대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거? 네, 외워야 되는 거. 암기의 대상이에요. 자, 근데 성질이라는 것은 무엇의 대상이냐? 이해의 대상입니다. 자, 아까 이 의자도 마찬가지죠. 이 의자가 앉았을 때 넘어가면 안 된다. 아야. 자, 이거는 당연한 거야. 왜? 아니, 앉았을 때 넘어가면 그게 어떻게 의자예요, 그게? 그쵸? 이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의자는 앉았을 때 넘어가면 안 된대. 의자는 앉았을 때 넘어가면 안 된대. 넘어지면 안 된대. 넘어지면 안 된대. 외워야 돼. 의자는 앉았을 때 넘어지면 안 된대. 이 바보잖아, 이거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의자는 앉았을 때 넘어지면 안 되라는 걸 외우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이거는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니까 이해를 하면 돼. 의자라는 것의 원래 목적 자체가 사람이 앉아서 뭔가 안정감이 있게 좀 쉬고 싶어서 만들어진 그런 물체인 만큼 당연히 앉았을 때 넘어가면 안 되지라는 게 상식으로 작용해야 돼. 이 성질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하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얘는 뭐라고? 암기. 얘는 이해. 얘는 암기. 얘는 이해. 이 두 개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성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소수랑 합성수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밑에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자,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성질 옆에다가 간단하게 뭐라고 써야 될까? 이해. 좋아요. 이 성질 옆에다가 이해.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의 성질이라는 것을 보자마자 오케이, 이건 이해해야 돼. 이건 이해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시고, 혹시 읽고서 당연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의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나도 같이 보면서 보려고. 예제 같은 것도 같이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성질 다 보셨어요? 어때? 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첫 번째 성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다. 아니, 당연하죠, 그죠? 아,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얻는다. 1개, 2개.
이것도 못 쓰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의와 성질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소수의 약수는 2개다 라는 말이 너무 인상 깊은 거야. 너무 당연해가지고 너무 인상 깊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소수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자꾸 소수의 성질인 약수가 2개인 수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자, 그럼 그거 맞아, 틀려? 틀리지. 자, 의자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의자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앉았을 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자꾸 성질을 말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성질은 성질이고 정의는 정의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설명하면 그냥 장땡 이게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이 정의,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수의 약수는 3개 이상이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자연수들이 약수를 어떻게 갖는지 봅시다. 일단 1이라는 것은 그냥 1 곱하기 1, 그러니까 1 하나만 약수를 가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수인 것들은요, 죄다 2개를 갖는 것들이야. 그치? 그럼 합성수는 1도 치우고 소수도 치우니까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약수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점점점 있는 아이들만 모여져 있는 거겠지, 그치? 네, 좋아요. 그래서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쵸?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자, 뭐 중요해가지고 형광펜 쫙 칠해놓긴 했는데 뭐 중요하긴 뭘 중요해. 그냥 당연한 건데, 그치?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본다면, 그치? 자, 일단 네 번째 거. 2는 소수 중 가장 작은 수이고 유일한 짝수이다. 소수 중 가장 작은 수이고 유일한 짝수이다. 자, 일단 소수 중 가장 작은 수인 거는 알겠어. 우리가 뭐 1, 2, 3, 4, 5, 6, 7, 8 이 자연수 중에서 1을 배제하고 나서 2부터 스타트하는데 2가 소수였잖아. 그러니까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2다. 이거는 알겠어. 잘 이해가 돼. 그런데 유일한 짝수다? 아니, 이 많고 많은 소수 중에서 이게 우리가 다 일일이 조사해본 것도 아니고 유일한 짝수다? 유일한 짝수다? 이거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보면은 이게 뭐 2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 보면은 3, 5, 7, 11, 13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건 안 되지. 수학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은데 왠지 그냥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왜 안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왜 2가 유일한 짝수일까요? 왜 다른 짝수는 소수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외한 다른 짝수들은 2의 배수도 네, 맞아요. 2를 제외한 다른 짝수들은 기본적으로 약수를 뭐를 또 갖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어? 2.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자, 2를 제외한 짝수, 예를 들어 4, 6, 8, 10 이런 것들은 뭐를 약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2를 약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나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체크한다. 자, 2를 짝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가 유일한 짝수, 나머지 짝수들은 무슨 소리야? 2가 유일한 짝수라니. 2가 유일한 짝수인 소수. 다른 짝수들은 소수가 될 수가 없음. 왜? 2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수로서.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옆에다가 혹시 내가 이 이유를 정확히 몰랐다면 살짝 적어두시는 것도 좋겠죠? 네. 이 이외의 짝수는 반드시 2를 약수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소수가 될 수 없다. 자, 5번은 뭐 3번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풀어주셔야 되고요. 같은 문제도 여러 번 똑같이 또 풀어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듭제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거듭과 제곱이라는 말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듭제곱, 거듭과 제곱.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한다.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 몇 번 곱할게? 안 셌지.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 몇 번 곱했어? 이게 헷갈리잖아. 이렇게 말로 하니까 헷갈린다니까? 자, 그런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써져 있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우리가 또 일일이 개수를 세는 또 힘들어. 이것도 보기도 좀 불편하고 5개니까 망정이지 20개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19개인지 20개인지 21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 개수를 세다가 중간에 또 딴 생각하다가 몇 개였지? 하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고 힘들지? 힘들겠지? 그래서 이제 이 거듭 제곱, 즉 어떤 특정한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정말 빈번하게 발생할 건데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표기법에 대한 약속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여러 번 곱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거냐면 3이라는 것을 5번 곱할 거야 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이 숫자의 크기가 묘하게 다르죠? 네, 대략 얘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로 써주시면 됩니다. 반의 반 정도쯤의 크기로 써주시면 돼요. 가로도 절반, 세로도 절반. 그래서 이렇게 위에 첨자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이 아이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지수.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를 밑에 있어서 밑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밑과 지수. 이 용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벌써 단어가 3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거듭 제곱. 이것의 뜻이 뭐라고? 네, 같은 것을 여러 번 거듭해서 거듭해서라는 말이 여러 번이라는 소리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다. 그게 거듭 제곱의 뜻. 자,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2개가? 얘가 뭐야? 이름이? 밑이고 얘는 지수.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지수는 반드시 밑보다 어떻게? 가로랑 세로가 모두 절반이 되게끔 4분의 1의 크기로 쓴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듭 제곱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히 나타낸 것. 그다음 밑은 거듭 제곱에서 곱한 수나 문자, 즉 여기 밑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곱하는 대상을 이 밑에다 쓰자. 지수라는 것은 그것을 몇 번 곱했는가? 위에다가 첨자로 쓰는 것. 이것이 이제 지수가 된다라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수 같은 것들. 분수 같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이것도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될까? 자, 이렇게 쓰면 뭐랑 오해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2분의 3? 3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2분의 1에 굳이 따지면 2분의 13으로 보이기는 하겠지만 2분의 3으로 보이진 않죠. 이 1 때문에. 그렇죠? 네. 뭐랑 좀 헷갈릴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이. 13? 13으로도 헷갈릴 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요? 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쓸까? 그럼 큰일 날걸?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괄호를 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우리 그 대상을 3번 곱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놨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괄호의 필요성을 느낀 거지. 2분의 1. 맞아요.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을 3번 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쓰면 마치 2분의 1을 3번 곱한 거 1만 3번 곱한 거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히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 괄호를 쳐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분모도 3번 곱할 거고 분자도 3번 곱할 예정이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모 분자에 모두 다 세제곱씩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읽는 방법도 아직 얘기를 안 했네. 3의 5제곱 이렇게 읽습니다. 미안해.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 3의 5제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숫자를 말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를 읽는 방법이고 이것은 수를 셀 때 읽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기수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나도 잘 모르겠고 단어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숫자를 셀 때 쓰는 읽는 법.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읽기 법.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몇 개를 곱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 몇 개를 곱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으로 읽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5개를 곱한다. 5제곱이라고 읽고 이거는 3개를 곱한다 해서 3제곱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3제곱, 5제곱이라고 해도 말은 통하긴 하는데 좀 어색해요. 약간 좀 콩글리시 같은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그래서 뭔가 어색해. 그래서 5제곱이라는 표현보다 5제곱이라고 해주시는 걸 좀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분수 같은 경우에는 꼭 괄호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모 분자에 모두 다 내가 다 그만큼씩 곱할 것이다 라고 명시해 주시는 게 좋다. 그걸 안 해놨을 때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거듭제곱도. 자,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이름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대단원의 이름이 뭐였었어요? 네, 소인수분해였어요. 자, 소인수분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서야 등장합니다. 자, 소인수분해 한번 칠판에다 써볼게. 이거는 3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했었죠. 자, 소인수분해. 자, 이 소인수분해라는 건 일단 처음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소인수랑 분해라고. 소인수는 뭔데? 뭐 분해는 알겠어. 뭐 쪼개는 게 분해인 거겠지, 그치? 소인수는 도대체 뭔데? 소인수도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소인수. 근데 정확하게는 소수 플러스 인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인수 하면 좀 뭔가 이상하니까 소인수라고 읽는다. 그래서 소수 플러스 인수가 합쳐져서 만든 게 소인수. 소수는 알겠어. 방금 배웠잖아, 그치? 소수. 0.1, 0.2 이런 거 말고 2, 3, 5, 7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소수라고 불렀었잖아. 소수는 알겠어. 인수는 도대체 뭔데? 인수. 사람 이름같이 생기긴 했는데 인수. 인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약수. 약수랑 완벽하게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 실제로는 좀 달라요. 인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약수를 어떻게 정했으면 12의 약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1, 2, 3, 4, 6, 12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약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2를 2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고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고 또 4로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12의 약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살짝 바꿔주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네모와 세모를 곱해서 별이 만들어진다면 네모와 세모를 별의 약수다라고 할 수도 있지. 무슨 얘기냐? 10이라는 것이 2 곱하기 6으로 표현이 되니까 2랑 6은 12의 약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했었잖아. 약수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쵸? 네, 마지막에서는 사실상 이걸 주로 해가지고 약수를 구했잖아. 24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해서 이제 쫙쫙쫙쫙쫙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뭐랑 뭐를 곱해서 어떤 수가 된다면 뭐랑 뭐를 어떤 수의 약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왔었어. 인수의 정의가 이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네모와 세모를 곱해서 별이 된다면 네모와 세모는 별의 인수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약수라는 멀쩡한 단어가 있는데 뭐더러 인수라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날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조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인수랑 약수가 이처럼 거의 비슷한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냐? 쓰임의 범위가 달라요. 약수라는 것은 오직 언제만 쓰이냐면 숫자에서만 쓰입니다. 근데 인수는 어디에서도 쓰이냐면 수는 물론이고 문자, 식 이런 데서도 쓰여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다른 색깔 펜이었네.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공부합니다. 인수분해. 소가 빠졌어요. 소가 빠지고 인수분해? 그럼 뭐 여기서 하는 내용이랑 완전히 좀 비슷한 내용을 하나?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해요. 근데 그때 소인수가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으면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인수, 거기서 말하는 인수는 수에서만 한정시켜 놓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시키는 거겠어? 문자나 식까지도 확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자나 어떤 식을 뭐 곱하기 뭐의 형태로 바꿔 표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건 이제 3학년 가서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니까 그때 가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 단원을 애들이 좀 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좀 일컬어지는데 제대로만 공부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때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수라는 것은 뭐랑 똑같은 개념이다?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는 약수랑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수 약수 분해라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수 약수 분해. 자, 그러면 소수 플러스 약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뜻해요.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 자, 소인수라는 걸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소수인 약수, 이 분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로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쪼갠 것.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쪼갠 것. 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2를 2 곱하기 6이라고 쓴 거는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쪼갠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직 아니죠. 이 6이라는 건 소수인 약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 6도 더 쪼갤 수 있죠. 소수가 될 수 있게. 뭐 곱하기 뭐로? 2 곱하기 3으로.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3으로 쪼개본다. 그러면 전부 다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오케이, 이게 소인수 분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뭐야? 어디 갔어?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쪼갠 것 혹은 표현한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인수 분해, 소수인 약수들로 분해하는 건데 수학에서 말하는 분해는 뭘 뜻한다? 곱으로 쪼갠 것을 뜻한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면은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지금 방금 전에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 건데 10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두 수로 쪼개. 뭐 2 곱하기 6이든 3 곱하기 4든 뭐 상관없어. 그냥 이 짓만 하지 마. 12는 1 곱하기 12니까 제발 우린 지금 소수인 약수들의 곱으로 쪼개려고 하는데 심지어 소수도 아니고 그쵸? 1은 12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썼어? 그냥 10이잖아. 그치?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네. 뭐 이번엔 3 곱하기 4로 한번 해볼까? 3 곱하기 4. 자, 이거는 전부 다 소수인 약수들로 구성되어 있나? 아니죠, 그쵸? 네, 4를 더 쪼갤 수가 있지? 자,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거듭제곱의 표현으로 3 곱하기 2의 2제곱이라고 보통 읽는다 생각하시겠지만 2제곱이라는 것에서 2를 떼고 그냥 제곱이라고만 표현을 해주셔도 이걸 2번 곱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기로 약속해놨어. 그래서 3 곱하기 2의 2제곱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만 2라는 숫자는 빼고 그냥 제곱이라고만 해도 그냥 결국 2번 곱했다 라는 걸로 이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이쁜 형태는 작은 숫자가 더 앞에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더 좋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11을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나눌 거야. 어떤 걸로? 12의 소수인 인수. 뭐가 12를 나눌 수 있는 소수가 되죠?
작은 숫자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2가 좋겠죠? 네. 2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12가 뭐가 됩니까? 6이 되고요. 자, 6도 또 나눌 수가 있죠. 얼마로? 2로. 자, 그럼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자, 3을 또 똑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뭐 소수로? 그럼 없는 것 같아요. 여기 3 자체가 소수니까. 오케이, 좋아요. 끝났어. 자, 그러면 12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6이다라는 것은 2랑 6이랑 곱하면 12가 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6이라는 것은 또 2랑 3이랑 곱해서 6이 된 거잖아. 그럼 2랑 3이랑 곱해서 만들어진 6에다가 2를 또 곱하면 12가 된다는 것은 결국 3이랑 2랑 곱하면 12가 된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해주면 바로 이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를 계속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눴을 때 나오는 그 결과부터 짜라락 하고 곱해주면 얘가 된다. 그래서 12를 소인수분해한 것은 2를 2번, 그 다음에 3을 한 번 곱하면 된다 라고 이 방식으로 소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 소인수분해라는 것을 능숙하게 해나갈 수 있을 때 쓰실 방법은 이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뭐 360? 자, 36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아주 그냥 반나절 걸려. 자, 2, 180, 2, 90, 2, 45, 3, 15, 3, 5. 2, 3개, 3, 2개, 5 하나. 뭐 나야 뭐 암산을 빨리빨리 하니까 좀 이렇게 금방 끝났지. 뭐 이것도 한 세월 걸립니다. 뭐 80, 90, 90, 뭐 이러고 있으면 또 한 세월 걸리죠. 그런데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면 360은 36 곱하기 10 크게 쪼개세요. 크게 그럼 얘는 2 하나 5 하나고 요거는 어차피 66에 36이잖아. 그럼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럼 2 곱하기 3짜리가 2개 있다는 거니까 2, 3, 2, 3이라는 거겠네? 물론 다 곱하기. 그럼 이 몇 개야? 에이? 3개. 3은? 2개. 5는? 1개. 끝. 한 줄만 있으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식, 나중에는 점점 이 방식으로 옮겨가야 돼. 좀 더 능숙해지시면. 알겠죠? 네, 처음부터 이거 욕심내실 필요까지는 없고 안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속도와 효율성도 욕심을 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소인수 분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3가지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것을 이해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확실히 이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려면 제대로 집중을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따가 백지 테스트 쓸 때 이 부분 때문에 실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으면 이따 백지 테스트 쓸 때 그 부분을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실격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강의가 업로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강의를 다시 듣고 다시 공부하셔서 이따가 나와서 다시 검사받아야 돼. 엄청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30분을 제대로 안 하면 이따가 저녁까지 고생한다. 그래서 이 30분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수. 자, 제곱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곱과 수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제곱해서 만든 수라고 해서 제곱수입니다. 제곱해서 만든 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을 제곱하면 뭐야? 1을 제곱하면. 제곱한다는 건 두 번 곱한다는 소리죠? 1을 두 번 곱하면 1을 제곱하면 얼마일까요? 1, 그쵸?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5를 제곱하면 20. 그러니까 우리 구구단 이것만 생각하면 돼. 5, 5, 25,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근데 이제 아까 8이나 뭐 10이나 뭐 이런 답들이 나왔다는 것은 두 번 곱하는 건데 그걸 2를 곱하는 걸로 착각하는 케이스여서 그래요. 자, 보세요. 두 번 곱한다. 2를 곱한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3 곱하기 4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자주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을 4번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3 곱하기 4는 3을 4번 곱하는 게 아닙니다. 3을 4번 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번이라는 건 횟수예요. 내가 3에다가 4를 곱한 것이 이 위에 있는 거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3을 4번 4회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이라는 건 예를 들어 너 오늘 학교 몇 번 갔어. 내가 뭐 아침에도 갔다 왔고 뭐 이따 점심 때도 뭐 방과후 수업에서 또 갔다 오고 뭐 저녁 때도 뭐 친구들이랑 놀러 뭐 학교 운동장에 또 갔다. 그럼 나 3번 간 거잖아. 그럼 3번 갔어. 이 번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1번, 2번, 3번 총 얼마나 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걸 3을 4번 곱했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걸 보고서 자기는 3 곱하기 4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3을 4번 곱했다고 곱하는 행위를 4번 했다고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아래에 있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3을 4번 곱한 거야. 이게 진정한 의미로. 그치? 곱하기를 4번 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곱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2번 곱하는 거잖아. 2번 곱하는 거예요. 2를 곱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2번 곱한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5를 2번 곱하면 뭐야? 5 곱하기 2가 아니야. 이건 5를 2번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5에다가 2를 곱한 거지. 5에다가 2를 곱한 거야. 이거는. 그치? 또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5를 2번 뭐 했다? 더했다. 맞아요. 이건 5를 2번 더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곱하기라는 것이 애초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어요. 곱하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 번 더하는 것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3을 4번 더했다. 3을 4번 더한 것을 쉽게 표현하는 게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3 곱하기 4 배울 때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이고 그러지 않았어? 3을 4개 갖다 놓고 3을 4번 더했다. 그래서 12개였었던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하는 게 귀찮아서 곱하기라는 기호를 만든 거예요. 3 곱하기 4로 표현하기로.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 번 더한다가 아니라 여러 번 곱한다라는 상황입니다. 3을 4번 더한다라고 하면 3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지만 3을 4번 곱한다라고 한다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 써야죠. 자, 그럼 5를 2번 더한다라고 한다면 5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지만 5를 2번 곱한다라고 한다면 5의 제곱, 즉 5 곱하기 5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차이가 구분되세요? 네, 차이 구분되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1을 제곱해보자. 그럼 이거 아까 얼마였어요? 1이었죠. 2를 제곱해보자. 얼마예요? 네, 4예요. 3을 제곱해보자. 얼마예요? 9. 오케이, 좋아요. 4를 제곱해보자. 얼마예요? 16. 네,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제곱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곱을 해서 만들어진 숫자들을 제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5를 제곱해서 만든 25, 36, 49 뭐 등등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제곱수라고 일컬어지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제곱수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다. 자, 무슨 특징들이 있냐면 좀 중요한 제곱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티가 나는 제곱수들 가지고. 자, 6의 제곱이라는 것을 볼까요? 이 친구는 36이잖아요. 실제로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별로 권장하진 않지만, 자, 근데 36을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3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9로 할 수도 있고 6 곱하기 6이라고 할 수 있죠. 6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어쨌든 2 2개 3 2개. 4 곱하기 9를 해도 2가 2개 곱하기 3이 2개 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어쨌든 이제 6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뭐 일단 그렇구나. 자, 8의 제곱도 한번 볼까요? 자, 8의 제곱은 64.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걸 권장하진 않아요. 그냥 한 겁니다. 자, 이거는 2의 6제곱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그래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서 복습하실 때, 아니다, 어차피 이따 백지 테스트 하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직접 계산 한번 해봐. 지금 메모만 해두셔도 돼. 자, 10의 제곱은 어때요? 이것도 100이야. 역시 계산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냥 한 겁니다. 자, 이것도 결국 10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그래서 2가 2개, 5가 2개가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을 봤을 때 뭔가 생김새 특징이 있지 않아요? 우연인가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자, 12를 한번 제곱해 볼까요? 이것도 144예요. 근데 이거를 또 소인수분해를 해보면은 12 곱하기 12인 거니까 12라는 것은 2, 2, 3이 곱해져서 만든 거예요. 그럼 2, 2, 3, 2, 2, 3 하니까 2가 4개, 3이 2개가 되겠네? 그래서 2, 4제곱, 3제곱. 규칙이 좀 보이나요? 얘네들 다 어떻게 생겼어요?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규칙. 다 2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9의 제곱. 얘는 3 곱하기 3이라는 것을 2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결과는 81인데 이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니까 3의 4제곱입니다. 여기는 이거 없네요. 자, 그럼 규칙 다시 업데이트. 잠시만요. 보통 내가 수업을 할 때 질문을 하는 분들은요, 이 수업의 흐름에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네, 이거는 좀 따끔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30분의 수업을 너가 대충 듣게 되면 이따가 계속 저녁 때까지 고통을 받게 돼요.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너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텐데 나는 집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우리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따가. 그런데 이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나는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난 여기에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10명의 학생들을 전부 다 이해시키는 것을 원하지 그 중에 한 6, 7명만 데려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다른 학원에서나 인원이 많으니까요. 학교는 한 30명 정도 좀 되죠? 어떻게 선생님이 30명을 동시에 다 풀 집중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 안 갔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고작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수업에서 그 학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걸 그냥 넘어간다. 난 절대 내 스스로 용납 안 해요, 그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거 집중하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내가 진지하게 조언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 이것들을 내가 쓰는 과정에서 이미 답 다 알려주고 있긴 했었습니다.
이걸 눈치를 잘 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으니 다시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6의 제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의 제곱. 자, 얘는 결국 6 곱하기 6이에요. 뭐 결과가 36이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부터가 벌써 힌트예요. 얘를 제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난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죠. 36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36을 소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36을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지금 뭘 쓰고 있어요? 6 곱하기 6을 쓰고 있잖아. 6 곱하기 6을 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6이라는 것이 정체가 뭐야?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3이죠. 그럼 2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3을 곱하고 있는 거야. 2 하나 3 하나 2 하나 3 하나. 그럼 결국 2가 몇 개? 3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2 2개 3 2개. 2가 2개 3이 2개. 왜? 6이 2 하나 3 하나였으니까. 제곱하면 2 2개 3 2개. 자, 8의 제곱도 봅시다. 이게 64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를 소인수분해를 할 때 64를 소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자, 8이라는 걸 두 번 곱한 거잖아. 근데 8의 정체가 뭐야? 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가 3개가 곱해진 거야. 자, 2가 3개가 곱해진 것에다가 2가 3개가 곱해진 것을 곱했어. 그럼 2가 몇 개가 곱해지겠어? 6개. 왜 6개라고? 8이라는 것이 2가 몇 개가 있었으니까? 3개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두 번 곱하면 3개에다가 3개가 곱해지니까 모두 몇 개? 3개에다가 3개가 곱해지니까 모두 몇 개? 6개.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자, 12도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이 144인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4를 소인수분해하고 있으면 안 돼. 생각해 봅시다. 12에다가 12를 곱하고 있는 거예요. 12에다가 12를 곱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 12 정체가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에 2가 몇 개, 3이 몇 개? 2가 2개, 3이 1개. 여기에 있는 12도 당연히 2가 2개, 3이 1개. 자, 그럼 보세요. 2 2개, 3 하나. 2 2개, 3 하나. 그럼 봐. 2가 몇 개, 3이 몇 개? 2가 4개, 3이 2개. 자, 이 정도쯤 했으면 대충 감 잡히셨을 겁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그 2와 3 등등 그런 소인수의 개수는 6, 8, 12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소인수의 개수에 무슨 관련이 있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에 써져 있는 2랑 3의 이 소인수의 개수는 6, 8, 12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소인수의 개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그럼 6이 소인수가 2랑 3이 하나씩 있었어요? 2개씩 있었어요? 하나씩 있었잖아. 근데 여기 2개씩 있는데? 제곱? 자, 6이라는 것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제곱하다 보니까 1 플러스 1. 그래서 2개씩 된 거예요. 자, 8이라는 것은 2가 몇 개가 있어요? 3개 있는 거죠. 근데 3개, 3개, 1 플러스 1 하니까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죠. 자, 12는 2가 몇 개, 3이 몇 개? 2개, 3이 오케이. 근데 2가 2개, 3이 1개, 1 플러스 1, 2가 2개, 3이 1개 해서 도합 2가 몇 개, 3이 몇 개? 4개. 2가 4개, 3이 2개. 자, 그러면 6, 8, 12 얘네들의 소인수의 개수, 소인수가 곱해진 그 개수랑 얘네들 소인수가 곱해진 개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어요? 2개. 오케이. 그게 규칙입니다. 아, 제곱수는 결과가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그놈들의 소인수를 곱한 것의 2배만큼 곱해져서 나온 결과들이구나. 2배. 만약에 여기에 2가 2개, 3이 1개, 5가 3개가 곱해져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몇 개? 4개, 3이 몇 개? 2개, 5가 몇 개? 6개. 오케이, 좋습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소인수를 곱한 개수의 정확히 2배씩 갖고 오면은 그것이 결과가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왜 필요가 없는지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모두 다 개수가 2배가 되었으면 이 지수들을 보세요. 개수가 다 2배가 되었다고 했잖아. 그럼 지수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짝수. 2배가 되었으니까. 2배로 뻥튀기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편의점에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1+1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잔뜩 짚고 계산하고 나왔을 때 봉투에 들어있는 그 물건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 있겠어요? 그 짝수개. 당연히 다 1+1이었을 테니까. 짝수개였겠지.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 지수들은 전부 다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 왜? 기존의 소인수에 곱해진 그 개수. 즉 기존의 소인수의 지수에 다 2배씩 되었을 테니까. 기존의 소인수의 지수에 다 2배씩 되었을 테니까 이 제곱수의 소인수들은 전부 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곱수의 특징, 얘는 소인수분의 결과가 지수가 짝수. 제곱수의 특징, 소인수분의 결과의 지수가 짝수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이해했으면 그럼 그 다음은 끝났어. 이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든 제곱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제곱수일까요? 아닐까요? 제곱수일까요? 아닐까요? 제곱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왜 아닐까요? 맞아요. 지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이건 지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제곱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내가 무엇을 곱하면 제곱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 좋아요. 2 하나만 곱해주면 제곱수가 될 수 있겠죠. 2를 하나를 곱해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2가 몇 개? 4개? 3은 몇 개? 2개. 오케이, 좋아요. 모든 지수가 짝수로 맞춰졌잖아. 네, 다녀오세요. 모든 지수가 전부 다 짝수로 맞춰졌잖아. 그치? 내가 이것만 있을 때는 제곱수가 아니었지만 여기다 2 하나만 보충해주니까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면서 제곱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이 정도쯤까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곱수랑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층만 더 깊게 내려가서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작년 강의에서는 더 이걸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문제를 내가 다 풀어주는 셈이더라고.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여유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접근 방식과 이 제곱수의 특징까지만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멈추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긴 하니까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꼭 2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2가 필요한 건 맞지만 2만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5제곱도 같이 들어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는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야. 즉 내가 이 하나를 갖고 오고 거기에 추가로 이것까지 같이 갖고 온다면 모든 지수가 짝수로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그 최종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쫙 다 곱했을 때 2는 몇 개 곱해지고 3은 몇 개 곱해지고 5는 몇 개 곱해졌어요? 2는 4개, 3은 2개. 5는 2개. 5는 2개. 2개. 오케이. 2가 4개, 3이 2개, 5가 2개 곱해졌다면 그럼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이거 제곱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2만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얘 때문에 2가 하나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다른 것들도 가지고 와도 괜찮아. 대신 내가 이걸 갖고 옴으로써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맞춰놨는데 추가로 갖고 오는 놈 때문에 그게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추가로 갖고 오는 놈들은 꼭 어떻게 갖고 오면 돼요? 네, 1 플러스 1으로만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2개를 갖고 오든 4개를 갖고 오든 6개를 갖고 오든 어쨌든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더 추가로 가지고 오면 그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원하니까? 모든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걸 원하니까. 얘는 반드시 필요한 녀석일 뿐인 거고요. 얘는 내가 원해서 갖고 오는 녀석이고 원해서 갖고 오는 게 그 전체적인 틀만 안 깨트리면 되는 거니까. 다 이해됐나요?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제곱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구하기.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겠다. 약수의 개수 구하기. 내가 아까 3분의 2 정도쯤 할 거라고 했죠. 3개 중에서 3개를 다 하는 건 좀 어렵고 한 2개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네요. 네. 소인수분의 약수의 개수 구하기 갈게요. 자, 우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것의 약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2의 약수를 구할 때 항상 했었던 게 12라는 것은요 1 곱하기 12고요 2 곱하기 6이고요 3 곱하기 4고요 4 곱하기 3이고요 6 곱하기 2고요 12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1, 2, 3, 4, 6, 12가 12의 약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야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라고 해서 1, 2, 3, 4, 6, 12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6줄을 다 써서 이 왼쪽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12의 약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친구를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쓸 수 있다면 무엇 곱하기 무엇으로 쓸 수 있다면 이때 이 무엇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들은 전부 다 얘의 뭐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약수. 그쵸? 당연한 얘기야. 우리 아까 전에 12에서 그렇게 했잖아.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12의 약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떤 수를 뭐 곱하기 뭐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그 수의 약수가 된다. 당연하죠? 그쵸?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 1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곱하기 뭐 해서 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1은 사실 모든 수의 약수잖아. 1 곱하기 그냥 얘 자기 자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지 그 여부만 생각하면 돼요. 1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하면은 얘가 만들어지니까 1은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맞다. 자, 그럼 2는 어떨까요? 2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2에다가는 무엇을 곱할 수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네, 좋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곱해주면 2 3개, 3 2개의 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럼 3은 어때요? 3? 2의 세제곱. 오케이, 2의 세제곱에다가 곱하기 3. 오케이, 좋아요. 3 하나만 곱해주면 돼. 그럼 이제 이 친구 만들어지겠죠. 좋아, 좋아. 잘 따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를 2번 곱한 것은 어때요?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다시 3의 제곱. 그치? 네. 2 곱하기 3의 제곱을 곱하면 이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쓸게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은 어때요? 2의 제곱 곱하기 3. 오케이. 그럼 5는 어때요? 안 되죠. 여기에 있지도 않은 녀석이 갑자기 여기 똑하니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내가 뭔가를 곱해서 얘를 지우는 건 불가능하잖아. 뭔가를 곱하면 뭐가 추가가 되겠지. 얘가 지워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라는 걸로 상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 그럼 공간상 좀 지우고 다시. 그럼 여기 2가 3개가 들어가는 건 가능한가요? 네, 그럼 무엇을 곱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이 친구가 만들어져요? 3의 제곱.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다음 턴.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얘 만들 수 있나요? 얘는 지금 2가 4개가 있어요. 얘는 지금 2가 3개, 3이 2개예요. 얘는 2가 3개, 2가 4개. 그럼 뭔가를 곱해서 2가 3개, 3이 2개가 될 수 있을까? 나누기를 해야만 가능하겠죠. 내가 곱하기를 해서는 뭔가가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2의 개수가 줄어드는 게 가능해요? 3개로 줄어드는 게 가능할까? 뭔가를 곱했는데 갑자기 2의 개수가 줄어들었어. 분수를 곱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잖아. 근데 우리가 분수를 곱하지는 않죠. 그쵸? 그렇게 따지면 12는 약수를 7을 가져.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거 봐봐. 7분의 12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7은 약수야. 말이 돼? 안 되잖아. 분수를 곱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은 불가능. 뭔가를 곱해서 얘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즉 다시 말해서 2의 4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있게 말하면 돼요. 어떻게 개수가 줄어들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없다 라고 소신껏 말하면 돼. 2가 벌써 4개로 초과했잖아. 개수를 초과했으니까 불가능한 거야. 그럼 당연히 2의 5제곱 가능하겠어요? 불가능. 2의 6제곱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지. 즉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가 많아봤자 최대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네, 3개까지만 가능하다. 2가 1개가 들어가는 거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죠. 2개 들어가는 거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어요. 3개 들어가는 거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어. 4개 들어가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3개까지만 가능한 거. 그치? 그런데 자 봐봐. 여기에 3 곱하기 삐리리 해서 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 2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지.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2를 몇 개 쓸지 고민을 할 때는 자 보세요. 손가락 보세요. 응. 2 하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가 없네. 자 2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3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4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끄덕끄덕 뭐야? 4개 쓸 수 없죠? 네, 4개 쓸 수 없어요. 3개까지밖에 못 써. 자, 그런데 안 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어이, 도리도리가 나왔어. 아, 봐봐. 안 쓰는 거. 이 안 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3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얘 만들 수 있잖아. 이 없어도 돼, 여기에. 여기에 왜 꼭 2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없어도 되지. 자, 다시. 이 1개 쓰는 거, 2개 쓰는 거, 3개 쓰는 거, 안 쓰는 것까지. 총 2를 몇 개 쓸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몇 가지야? 4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4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그쵸? 오케이, 좋아. 그럼 3은 어때요? 3 하나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고 했고 3 2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가능해요. 그럼 3 3개 들어가는 건 어때요?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왜? 여기 3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3이 2개밖에 없으니까 3이 3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럼 이거 지워. 그럼 내가 여기에 넣을 숫자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 자, 3, 1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2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3개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 근데 안 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왜? 2만 가지고도 쓸 수 있었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야 되는 이 숫자의 형태는 2의 네모제곱 곱하기 3의 세모제곱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개 가능했어요. 2개도 가능했고요. 3개도 가능했지만 4개는 불가능했어. 그래서 될 수 있는 선택지가 1 되고요. 2 되고요. 3 되고요. 근데 2를 그냥 애초에 안 쓰는 것도 됐어요. 2를 안 쓰는 것도 됐다고. 0개. 그쵸? 근데 2를 1개 썼어 라고 내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3을 쓸 수 있는 선택지는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3가지? 세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1개 쓰겠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2개 쓰겠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3개 쓰겠다.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안 돼요. 근데 아예 3을 안 쓰겠다.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2를 한 개 쓰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3을 몇 개 쓸지에 대한 고민이 총 몇 개로 나와요? 3개로 나왔지. 이거 하나, 2 곱하기 3. 이거 하나, 2 곱하기 3의 제곱. 이거 하나, 그냥 2. 이렇게 3개가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여기 2를 2개 쓰겠다라는 그 결정에서도 역시 3은 고민이 몇 개가 나오겠어? 3개가 나오겠지. 2를 3개 쓰겠다라는 그 결정에도 3은 선택지가 3개. 2를 안 쓰겠다라는 그 결정에도 3을 몇 개 쓸지에 대한 고민은 3개가 나와요. 그럼 모두 그 조합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모두 조합 몇 가지? 12가지. 근데 3을 4번 더하면 사람 있을걸? 나 말했잖아. 자, 3을 4번 더하면 그걸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3을 4번 더한다?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3 곱하기 4. 3을 4번 더한다라는 걸 3 곱하기 4라는 걸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3 곱하기 아니 어디에 쓸까? 여기다 쓸까? 3 곱하기. 여기 지금 조합이 총 4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4 3 곱하기 4라는 걸로 우리는 이 네모랑 세모를 채울 수 있는 조합의 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항상 화장실 갈 때 문 잠그고 가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네모랑 세모에 채울 수 있는 그 숫자의 조합은 4 곱하기 3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조합이 4 곱하기 3 12개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12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만드는 조합이 12개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2개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색깔펜을 써야 되겠다. 안 쓸 수가 없네. 안 쓸 수가 없어. 자, 여기에 있는 이 4의 정체가 뭐였어요? 이 4의 정체가 뭐였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의 조합의 개수. 1개, 2개, 맥시멈 3개까지 가능했어요. 그쵸? 왜? 여기 3개가 있었으니까. 근데 2를 꼭 써야 돼? 안 써도 돼. 그래서 안 써도 돼라는 한 개 선택지가 추가된 거야. 여기 3개가 있는데 그래서 맥시멈 3개까지 1, 2, 3, 3개까지 쓸 수 있었는데 여기에 안 쓰는 것까지 가능해서 한 개 선택지가 더 추가된 거야. 3은 몇 개를 쓸 수 있어? 최대 2개까지 쓸 수 있어. 하나 쓰는 거, 2개 쓰는 거에서 1, 2에서 2가지 선택지가 확보가 됐는데 안 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안 쓰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선택지가 더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몇 개야? 3개 선택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4개 선택지와 3개 선택지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곱해지고 있어요. 왜 곱해지고 있어요? 4번 3을 더할 거니까. 다시 뭐라고? 4번 3을 더할 거니까. 다시 4번 3을 더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4랑 3이랑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1 더하는 것과 여기서 1 더한 것을 서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곱할 수밖에 없다. 그 계산 결과 나온 그 12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의 수 혹은 개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2 곱하기 3 같은 게 저기 하나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다시 2 곱하기 3 같은 2 게? 곱하기 3 아까 나왔던 12개의 조합들이 네, 그게 이제 2 하나 쓰고 3 하나 쓰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녀석. 그거를 이 두 칸 있잖아. 땡 곱하기 땡. 네,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12라는 것을 봤을 때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6 곱하기 2, 12 곱하기 1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는 이 왼쪽 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의 개수만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모두 몇 개다? 12개다. 그걸 우리가 약수의 개수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2를 3개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써도 됐고 3을 2개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써도 됐고 그럼 그것들로 그 선택지들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는 매번 3을 더하는 거니까 4랑 3을 곱해서 12개로 요 안에 들어갈 숫자의 조합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수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만큼 약수가 생성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아마 메모할 것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내가 이거는 안 지우고 이렇게 두고 있을 테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이따 백지 테스트에 이게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 수업은 여기서 진행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서 하셔도 돼요. 백지 테스트 여기서 쓰고서 뭐 이따가 시간 오버되면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건데 다음 시간에 그 저기 뒤에 우리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꼼꼼히 공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 28페이지 34페이지 개념 번호로 따지면은 2번 최대공약수 구하기 4번 최소공배수 구하기 여기에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부분 별표 치세요. 네, 표시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그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의 원리에 대해 지금처럼 꼼꼼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 두 파트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꼼꼼하게 공부할 건데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예습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힘으로 이 책을 보면서 고민을 하셔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괜찮으니까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준비된 상태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뭔가 티키타카가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럼 일단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안 나요. 네, 그거는 좀 이따.